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오르는 장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약간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41. 개인적으로 현재 공포지수가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뉴트럴의 후반대나 그리드의 초입부로 보는 게 맞으며 현재 공포지수는 그다지 참고할 만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낮게 측정되고 있네요. 롱의 보조지표 현재 다우지수는 벌써부터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를 해버렸고요. S&P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상당히 가깝게, 나스닥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깝게, 다우지수가 조정을 먼저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먼저 도달한 것이고요. 가장 늦게 조정을 시작한 나스닥이 볼린저 밴드와 거리가 조금 있는 상태고요. MACD는 급격하게 장대 양봉으로 도달하고 있고요. 현재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다우지수와 나스닥과 S&P가 조금만 더 오르면은 벌써부터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막바로 더 큰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또는 눌림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의 구간에서 충분히 줍줍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에 추격 매수를 하여 또 단기간에 물리는 고통을 겪기보다는 그냥 줍줍한 물량만 오름을 즐기세요. 오를 땐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하는 눌림목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해왔던 실수가 뭐냐면 급격하게 오를 때 포모에 시달려서 나만 거지가 된 건가? 이런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하여 약간의 초단기적인 수익을 맛본 후 그대로 다 물려가지고 다시 한번 꼭지를 잡은 건가? 최고점을 잡은 것인가? 이런 혼돈에 휩싸인 후 손절을 하는 좋지 않은 매매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여기서 많이 줍줍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물량만 그냥 오름을 즐기고 나중에 조만간 오리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다시 21선을 터치하는 약간의 조정이나 하락이 오면 그때 21선을 지지를 해주는가 확인 후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아지며 그게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 월트 디즈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록스, 업스타트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니콜라, 리비안, 개잡주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매법에서 30까지밖에 오지 않았죠.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공포지수 매매법이 아니며 더 시저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방법이 옳거나 틀리거나는 나중이 돼봐야 알 수 있지만 그 방법 자체가 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방법만 씁니다. 매도의 방법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푸드크롭션 0.80, 0.80 밑으로 내려가서 상당히 좋아했으나 바로 0.80으로 복귀해주는 모습 뉴트럴이죠. 강세의 장도 아니고 약세의 장도 아니다. 중립적인 구간이다. 관망을 하셔야 된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급락이 시작됐던 이 부근이었죠. 이 부근부터 급락이 시작됐고 제 영상을 보시면 이 부근에 현금 확보를 추천드린다 라고 영상이 찍은 게 다 남아있어요. 관망의 시기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 하지만 곧 기회가 올 수도 영상이 다 남아있다고요.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의 현금 비중을 확보하신 후 기회가 오면은 줍줍을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제가 차트를 못 봅니까? 오랜만에 한번 갈게요. 아직도 더 시저가 차트를 못 본다. 헛소리하는 코미디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급락이 시작됐던 이 부근을 완벽하게 종가 기준으로 회복해준 모습.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줍줍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 회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근 얼마나 많은 횡보가 있었습니까? 그 부근으로 복귀해줬다는 거죠. 다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다시 예기치 못하게 다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선에서 한번 줍고 만약에 뚫린다. 다시 두 번째 상승 추세선에서 줍고 이러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지켜보시라는 거죠. 줍줍한 물량의 상승만.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환율이 볼리즘에도 하단을 찍고 바로 상승으로 복귀해주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찢으면서 21선을 하향으로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야 조정장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여전히 조심해야 할 구간. WTI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뚫기 힘들었던 이 검정색 라인 굉장히 오랫동안 뚫지 못하다가 뚫자마자 바로 급등. 여기서도 내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은 굉장히 잘 그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쉽게 이탈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만큼 뚫지 못했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쉽게 이탈을 하지 못하는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줘야 다시 한번 나스닥 가자 슈퍼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신압으로 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모습 엄청나게 강하네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쏙슬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TQQQ 파란색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 강한 저항을 한 방에 뚫었으니 이제 다시 지지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고요. 쏙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3배로 추종하는 쏙슬이 엄청나게 녹아버린 거죠. 수학적인 의미인데 굉장히 녹았어요. 그래서 쏙스 X 1배 차트로 볼 시에는 상당히 많이 회복해준 모습이지만 쏙슬은 이쯤 와 있어야 되는데 회복을 많이 못해준 모습이죠. 녹았어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고점에서 약간의 분할 매도, 이 매도한 물량을 다시 저점이 형성되면 다시 충전을 해서 매수를 해줘야 1배 지수처럼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쏙스 X 1배 지수 차트도 다 회복한 거죠. 거진 다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불주 못 났네요. 불주도 녹았네요.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일간의 음봉을 마무리하고 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양봉으로 마무리해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이 갭라인을 이 갭을 그대로 메꾸러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다는 거. 일목균형표도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뭐 볼 수는 없으나 일단은 이 그물대에서 계속적으로 버팅겨주고 있는 모습은 홀딩을 할 수 있는 명목을 준다.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어느덧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우물을 형성하러 내려오고 있다. 이왕 내려온 거 우물을 형성해주고 일목균형표도 확실하게 이탈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조정이 오더라도 일단 상승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키움전사들은 항상 한 박자 빠르거나 한 박자 늦다. 한 박자 빠르게 숏을 잡고 있네요. 숏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스토캐스틱 과매도권, 너무 증시가 급반등했다. 너무 숏이 급격하게 내렸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단타로 대응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한 발 빨리 숏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FNGD도 숏이죠. FNGD도 들어가고 SQQQ도 7위에 랭크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전사 계속 숏을 매수해 주길 바랍니다. 다만 테슬라를 그렇게 또 산다는 것은 기분이 또 좋지 않아지려고 하네요. 키움전사님들 주식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테슬라를 매수를 하셔서 테슬라의 상승을 막는 것입니까? 좀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68이고요. 코넬의 차트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상승 추세선 한번 그어봤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상승 추세선이고요. 일단 21선을 어제 장중에 한번 돌파를 해줬는데 마감 기준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 봉으로 영망치 캔들로 마감을 해줬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코닐의 변동성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영망치 캔들은 통상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인데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요. 좋지 않은 신호예요. 내릴 수 있는 신호죠. 그런데 이때는 영망치 캔들이 나오고 내리긴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올라주는 모습. 코닐도 영망치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21선만 비트코인의 상승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21선만 조금 위로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더 시저는 홀딩하고 있다. 마라. 제가 마라를 매도하면서 여기서 매도했어요. 거의 최고점 바로 직전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면서 영상에서 남긴 말이 다시 마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매도가보다 더 높더라도 차트가 좋아지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은 이쯤에서 매수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을 다서는 안 됐는데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매수를 일단 적절한 가격에서 놓쳤기 때문에 마라는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놓아주겠습니다. 조정하지 마라. 즐거웠다. 잘 가라. 비트코인이 돌면서 살짝 올라주는 모습. 비트코인의 1봉. 선이 너무 많네요. 제가 선이 너무 많은 것을 사실 좀 극혐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이 너무 많아서 너무 정신사납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락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맞고 돌파해주는 모습. 돌파한 거죠. 여기서 치열하게 버팅겨주고 있는 모습.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횡보만 이렇게 해주더라도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을 멈췄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팅겨 보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잘 버틴 게 좋다. 비트코인보다 살짝 더 내린 감이 있었죠. 어쨌든 여기서 또 치열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횡보만 해줘도 괜찮으니 이평선을 평평하게 조금 만들어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릴 수가 있다. 현재는 홀딩의 구간이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달달한 인생님 커피 요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굿보이님 시저스 장교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가 크시고 장투의 성향이다. 그럼 장교 멤버십 시드가 크시고 차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다. 그러면 UDT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틈 날 때마다 차트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현재는 어떠한 구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멤버십 비용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방에 313명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햇빛이 보이듯이 사소한 일이 인격을 설명해 줄 것이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내릴 때 엄청나게 멘탈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식이 내릴 때 엄청나게 그 종목이 더 내릴까봐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봐 엄청나게 고민이 된다고 하면 그 주식을 팔아야 돼요. 처음부터 사전적인 그 종목에 대한 조사와 계획과 작전이 있는 종목을 큰 돈을 투입해서 매수를 하셔야지 그렇게 잠깐의 급락으로 멘탈이 파괴될 정도면은 처음부터 매수를 하시면 안 됐죠. 소액으로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라면 단기 이슈몰이에 기대는 그런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손절을 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큰 돈을 투자하실 거면은 단타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죠. 그러한 종목을 크게 들어가시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장투로 들어갈 종목만 크게 사시라는 거예요. 주식은 멘탈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큰 돈이 들어간 종목들은 거의 다 장투를 바라보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아하면서 더 추매를 하거든요. 여러분, 단타는 소액으로 하시고 장투는 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꾸로 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소한 일에 인격을 드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